먹거리 엑스파일 187회 두부마을의 진실편을 기억하십니까? 국산 콩을 사용해 직접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두부마을의 실체를 공개했었는데요. 정성 담긴 두부를 먹기 위해 찾은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업주들의 비양심을 고발했었습니다. 사장님들 맞으세요? 네. 그렇게 많으냐고? 내일 만들어요? 내일 만들어요. 하지만 식당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두부를 직접 만드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여기서 두부는 안 만들어요, 이모? 회사에는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여기까지는 타고 하거든. 아, 그럼 받아오는 뭐 공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잠시 후 식당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배달원이 두부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발견됐는데요. 배달원은 계속해서 마을을 돌며 여러 식당에 두부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근의 두부 공장. 두부 마을의 여러 식당에 납품하고 있던 두부 제조 공장 창고에는 국산 콩 대신 수입 콩 포대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옛날에 거의 다 들었어요. 사장님이 이제 납품하는 가게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이제 할머니가 그 사진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자기가 만들었다. 손두부. 잃어버린 두부의 믿음은 과연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혹시 이 종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동네 골목길에 이 종소리가 울리면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사가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부입니다. 동네마다 두부를 만드는 곳이 있었고 아침이면 간 만든 따끈따끈한 두부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맛과 품질의 포장 두부를 사 먹기 때문에 이 종소리는 이제 오래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 두부.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방송된 187회 두부마을의 진실편에서는 국산 콩을 사용해 직접 두부를 만든다는 식당들이 사실은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공장제 두부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했었는데요. 당시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방송 게시판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방송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랍니다. 배신감, 허탈하다고 해야 하나요? 라며 식당들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낀 분도 계셨고요. 두부마을 방송 후 정말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장 두부를 본인들이 만들었다며 비양심적으로 영업을 한다라면서 식당들에 대해 씁쓸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부에 대한 실망이 컸던 탓인지 게시판에는 두부마을에 속은 시청자들에게 진짜 국내산 콩만 사용하는 착한 가게를 찾아달라는 글과 함께 과연 100% 국산 콩만 사용하는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다뤄주세요. 라는 여러 시청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4년 전 매일 새벽마다 국산 콩만을 사용해서 가마솥에서 만들어낸 착한 두부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는 또 다른 착한 두부는 없을까요? 나도 착한 두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익숙하면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두부. 그 이유는 다양한 음식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일 텐데요. 두부는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고 식감을 더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에 음식의 주재료뿐 아니라 부재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 두부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 여기 두부는 어디서 쓰세요? 어디서 받아 쓰세요? 두부를 소량씩 사용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부대찌개 하나 주세요. 찌개 안에 큼직한 두부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노릇하게 부쳐낸 두부 부침에서는 고소한 향기가 나는데요. 두부 어디서 쓰세요? 손두부도 있어요? 공장 두부예요, 그러면? 백반을 판매하는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두부김치 하나 주세요. 앞선 식당과 두부의 겉모양은 비슷해 보였는데요. 두부는 어디 거 쓰세요? 가게 거? 그건 손두부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이렇게 팔아요? 많은 식당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공장제 두부. 맛과 모양도 비슷한 이 두부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 경기도에 위치한 한 두부 제조 공장. 식당에 납품할 두부 제조가 한창입니다. 납품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산 콩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미리 불려놓은 콩을 기계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콩물과 껍질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던 두부 제조 과정이 기계 사용으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콩물에 무언가를 넣어주는데요. 하얀색 액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아까 넣으셨던 건 뭐예요, 이거? 거품 제거제. 거품 제거제요? 소포제라고. 소포제구나. 그래, 소포제를 안 넣을 수는 없나 봐요. 안 넣으면 두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꽉해가지고 네. 못해. 콩물을 끓일 때 거품 제거를 위해 사용한다는 소포제. 용기에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콩물은 끓일수록 많은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랜 시간 가마솥 앞에서 콩물을 지키던 수고가 필요했었는데요. 하지만 소포제를 넣어주면 손쉽게 거품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콩물이 끓으면 이번에는 응고제를 넣고 조심스레 저어줍니다. 서서히 뭉쳐지는구나. 두부 제조가 공장화되며 만드는 방법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두부가 응고되기 시작하면 틀에 붓고 굳혀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시간은 금입니다. 기계를 통해 강한 압력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금세 두부가 완성됩니다. 이 공장에서 두부 한 판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두부 제조 공장. 이곳 역시 납품할 두부를 한창 만들고 있었는데요. 수조 안에는 아직 물에 불리지 않은 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꺼내 자세히 보니 거뭇한 신운이 보이는데요. 검은 신운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미국산 콩의 특징입니다.
콩은 어디 거 쓰시는 거예요? 네. 아이콩 쓰는 거예요? 실콩. 미국 거네? 많은 양의 두부를 생산하고 또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공장제 두부는 제조 환경의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두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이 아닐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두부를 만들고 있는 공장 한켠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앞선 공장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소포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 수프 이거 많이 넣는 거 이거. 아, 거품 가라앉히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공장제 두부는 생산 과정의 편리를 위해 다양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포제입니다. 소포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줄여 거품을 없애는 성질의 규소 수지와 물질이 잘 섞이게 돕는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로와 같은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소포제를 넣지 않고 두부를 만드는 건 어려운 걸까? 경기도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직접 두부를 만드는 것으로 입소문이 난 곳인데요. 벽면에 있는 메뉴판을 보니 순 우리콩만을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두부김치가 그 모두부 이렇게 썰어서 주시는 거예요? 네, 모두부 써. 식당 한쪽에서는 주인이 콩을 꺼내고 있었는데요. 빛깔 좋은 우리의 콩입니다. 그래서인지 주인의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쓰는데 그대로 국산콩? 더군다나 가마솥에 나오는데. 아, 이거 가마솥도 있어요? 그대로 두부를 하게 되면 가마솥에서 소스가 들어가야 돼. 빵 약간 더 분재집니다. 그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달린다. 국산콩에 가마솥에 그냥 할머니들이 한번 따로 했다고 하니까 내가 먹으려고. 소포제 등을 넣지 않고 가마솥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다는 두부. 색이 근데 좀 가물잡잡하네요. 까만콩이요? 거뭇한 두부의 색깔이 더 건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식품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곳 손두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아니, 꽉찬 것 같은 느낌? 되게 단단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단단하구나. 진짜 탄탄하죠, 이거는. 우리가 알던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혹시 만든 지 오래된 두부를 사용한 건 아닐까? 오늘도 두부 만드신 거예요? 대체 어떻게 만들기에 전통 방식의 두부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걸까요? 다음날 이른 아침, 우리는 두부 제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매일 아침 두부를 만든다는 주인은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혹시 식당 안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는 걸까? 식당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에는 아무도 없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약 1시간 후 식당 주인이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9시 40분에 불이 켜졌습니다. 11시에 영업을 시작하는 식당. 가마솥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주문한 두부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서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두부는
과연 언제 만든 것일까요? 이거 두부 만드는 거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붓다세요? 이게 그럼 아침 6시에 만드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두부를 만든다는 식당 주인. 하지만 그 시간 식당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산객이 많이 찾는다는 손두부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떻게 두부를 만들고 있을까? 식당 앞 커다란 가마솥에서 한창 두부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콩물을 계속 부어주며 끓이자 가마솥 가득 거품이 올랐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과정인 거예요? 다 끓이고 있는 거야. 콩물을 끓이면 거품이 올라. 거품 잡아주는 모두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 물량 같은 데는 쓰는데 여기는 그런 거 안 해. 공장에서 소포제를 넣었던 콩물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식당 안에는 두부를 즐기러 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방금 만들어낸 두부의 맛은 어떨까? 메뉴판에는 매일 국산 콩으로 직접 손두부를 만든다고 써 있는데요. 주문을 하자 금세 두부가 나옵니다. 지금껏 봤던 두부와 다르게 투박하게 생긴 겉모양. 그런데 이 투박함에 왠지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가마솥에서 직접 콩물을 끓이고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걸까? 두부 만드는 게 어렵다고만 알고 있는데. 와. 그래요? 우리는 저 기계에서 네. 다 껍질이 까지면서 이렇게 다 따로 나와요. 피지는 피지대로 두부를 만들어주면 만들 수 있는데. 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서 간수를 쓰는 간수 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순두부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물리는 게 두부고. 단수가 뭐예요? 옛날엔 소금물, 바닷물로 하잖아요. 근데 요즘 원자로물에 바닷물이 안 들어서 그 간수 치는 그 간수가 나와요. 소금의 간수로 두부를 만들던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가루로 된 화학 응고제가 대신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의 손맛으로 인기가 높다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전통 두부 제조 과정을 볼 수 있을까? 장작도 이렇게 하시나 본데? 쌓여있는 장작을 보니 기대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직접 하신다고 해서 구경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럼 저기 장작 쓰세요, 저렇게? 진짜 전통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 손으로 해요. 전통 방식의 두부 맛은 과연 어떨까? 식당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두부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많이 안 만드시는 맛있어요, 확실히?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서 두부에 대한 찬사가 이어집니다. 직접 두부를 맛볼 수 없어 더 아쉬워지는데요. 이곳의 두부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여기는 간수 어떻게 쓰세요? 간수? 화학간수 쓰죠. 그거하고 소금물, 소금에서 나오는 거하고 여기 내서 농협에서 소금 막 싸놓은 거 있어요. 하나 뿌리고 미끄러워. 그렇다고 하고 이제 화학한 거 염전까지 가면 우리가 벌고 그거 봐도 염전까지 가면 벌고.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든다는 이곳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만큼 화학 응고제는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응고제로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등 6가지 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통의 단백질 성분을 응고시키는 성질을 가진 화학 물질들을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식품 첨가물로 지정해 놓은 것인데요. 현행법상 두부를 만들 때는 6가지 종류의 화학 응고제와 천연 응고제인 1등급 수질의 해수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해수를 이용해 두부를 만들어 맛이 좋다는 한 식당을 찾아봤습니다. 두부 전문점답게 두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벽면에는 국내산 콩과 동해안의 청정 심층수를 사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문할게요. 일단 모두부 하나 주실래요? 주문한 모두부가 나왔습니다. 청정 심층수를 이용해 만든다는 두부. 겉모양에선 별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조금 텁텁한 느낌이 있어요. 텁텁하다고요? 네. 목 넘김이 부드럽진 않아요. 여기는 두부를 어디서 만드시는 거예요? 뒤에. 직접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간수도 무슨 강원도에서 가져온다는 청정 심층수는 무엇일까? 직접 확인하기 위해 두부를 만들고 있다는 작업장으로 가봤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을 데우고 있었는데요. 가마솥 안에는 알맞게 끓인 콩물이 있습니다. 마침 응고제를 넣으려던 참이라는데요. 여기는 두부를 하루에 몇 번 만드세요? 간수는 못 쓰세요? 이거예요? 바가지 속 청정 심층수는 수돗물보다 조금 탁한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청정 심층수를 콩물에 뿌려주는 직원. 화학 응고제가 아닌 심층수를 넣은 두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니, 물을 뜨면은 금방 끓여요. 그리고 바닷물은 콩이 됐다고. 바닷물도 직접 떠오세요? 간수하려고? 콩인데 백지 같은 경우는 물에 넣어서 저 강원도가 바다예요. 심층수는 수심 200m 이하 심해에서 끌어올린 해수인데요. 횟집 파이프에서 받아온다는 물이 심층수가 맞을까요? 식당에서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응고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당 입구에는 국산 콩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벽면에는 국산 콩으로 매일 두부를 만든다며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응고제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일단 손두부를 주문해봤습니다. 다른 식당에서 봤던 두부보다 매끄럽고 윤기 있게 보이는데요. 부드럽고 촉촉한 두부. 이곳에서는 어떤 두부 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 주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두부 간수를 뭐로 쓰세요? 바다에 소금간. 저 마트에서 사먹는 게 화학간수. 그리고 이렇게 오픈 때부터 가볼게요. 냉전에서 간수가 나면 바로. 염전에서 소금 간수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소금 간수는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1등급 수질의 해수가 맞는 걸까? 우리는 한 염전을 찾아 두부 제조에 사용되는 소금 간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간수도 판매하세요? 그렇죠. 두부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요. 두부집을 한 몇 군데 정도 간수 넣어주세요? 한 유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가져가면 맨날 가져가니까 오래 놓고 쓰겠죠. 저 그냥 오래 놓고 써도 상관없어요? 들어가죠. 안 변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식당에서 가져간다는 소금 간수를 보여주겠다는데요. 간수가요? 네. 소금 녹인물하고는 또 틀려요. 네? 그걸 아셔요. 지금 통에다 지금 담으놨어요. 간수를. 통에 담긴 소금 간수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아우, 짜다. 고무통에 담겨 보관되는 소금 간수. 색깔도 탁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곳의 소금 간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바닷물은 염도가 2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25도 이상 돼야 소금이 되거든, 지금. 그럼 몇 곱이나 증발시키겠어요? 점점 더 농축을 예. 25도에 30도 사이에 소금이 나와요. 네. 근데 30도가 넘으면은 소금이 쓰요. 그래서 그런 물은 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 물을 이제 간수라고 해서 못해놓은 거예요. 이런 통에 있는 것이 다 간수이죠. 염도가 높아 버리는 농축 해수를 두부 응고제로 판매한다는 말. 과연 먹어도 되는 걸까? 간수 물은 따로 뭐 검사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뭐 유해 성분이 아니니까. 썩은 거 아니고. 그럼 저게 천연 간수에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게 저게 화학 제품이 아니에요. 다른 염전들도 이렇게 간수 따로 모아놔요. 예, 있어요. 다 판매하시는 거예요? 예. 소금 간수를 판매한다는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금 간수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소금 간수에 대해 물어보자 가지고 있는 물건을 꺼내 보여줍니다. 과연 이곳의 간수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하시는 간수는 뭐예요, 정확하게? 소금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이 이렇게 모이고 나면 나머지는 다 간수로 봐요. 염전에서 바로 갖고 오시는 거? 예, 아무 첨가는 아니에요. 이거 그럼 언제 받아오신 거예요? 작년 여름. 이거 뭐 유통기한이 따로 있어요? 상해진 않아요. 얼마에 판매하세요, 이런 거는? 이거 한 5,000원. 이렇게 하나에 5,000원? 말통으로 갖고 가면? 저거는 25,000원. 25,000원. 소금 간수를 소분해서 포장한다는 작업장은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따로 뭐 검사 같은 것 이거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근데 별도로 그거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검열 뭐 이런 거로는 아는 데가 없더라고요. 시청이나 이런 데. 많이 갖다 쓰세요? 식당에서? 식당도 꽤 있죠. 서울은 거라고 거기. 간수는 현재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에 불가능한 게 맞고요. 해소 자체는 그 수질 기준에 적합한 해소가 사용이 가능한 거죠. 안전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염전의 소금 간수와 일반 해수는 두부 제조용 응고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 소금 간수 판매처에서 납품한다는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강원도에서 나는 국내산 콩을 사용하고 하루에 2번 두부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긴 두부를 직접 만들어요? 여기 가게에서요? 네, 가게 직접 만들어요. 쫀두부 같은 거 그냥 이게 만든 거라 고소하시고. 하루에 2번씩 만들어 더 고소한 맛이라는 이곳의 손두부. 소금 간수를 사용해 만든 두부의 특징일까요? 앞선 식당과 마찬가지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두부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물로 이제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국산 콩을 갈아 끓이고 면포에 걸은 콩물을 준비합니다. 콩물이 끓어오르고 거품을 제거하면 다음은 응고제를 넣어줄 차례. 이게 간수예요. 이게 중요해. 두부에서 간수는.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따로. 소금에서 내린다는 거야. 물을 여기다 따서. 섞는 거예요? 물을 섞는 거야 이거. 간수 칠 때 이거를 골고루. 염전에서 구입한 소금 간수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부가 점점 돼가죠. 숨도 부었다. 이게 순두부예요 이제. 간수를 많이 넣을수록 이게 된다는 거. 여러 식당에서 소금 간수를 이용해 두부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을 두부 제조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빠져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두부 끝나는 거예요.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소금 간수가 더 이상 무분별하게 유통돼서는 안 될 텐데요. 소금 간수는 대부분 천연이란 이름이 더해져 팔리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다른 응고제보다 자연적인 물질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소금 간수를 검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 검출됐지만 나트륨은 모든 규격 기준치를 최소 2배 이상 넘는 것으로 검사됐습니다. 첨가물 공전해 보시면 그 나트륨이 저희들이 이제 4% 이제 이하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나트륨의 성분 규격이 적합하지 않으면 식품 첨가물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순수한 성분이 주를 이뤄야 하는 식품 첨가물에 나트륨 같은 기타 성분이 많아지면 오염이 된 식품 첨가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산 콩으로 매일 두부를 만들고 소포제 등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고유의 맛을 살린 착한 두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나도 착한 두부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도 함께 했는데요. 4년 만에 다시 찾아 나선 나도 착한 두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전라도의 유명한 두부 전문점입니다. 식당 내부로 들어서자 먼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요리대회에서 수상한 상장이 식당 한켠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주인의 자부심이 엿보이는 상장을 보니 두부에 대한 기대도 커집니다. 이곳의 생두부 가격은 6,000원. 건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인데요. 두부 무슨 상표시고 이러신 거 보니까 뭐 안 해본 거 없으시겠죠?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텐데 그렇게 궁금하네요. 기다리던 두부가 나왔습니다. 검증단의 눈에는 이곳 두부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결은 굉장히 매끄러워 보이고 되게 결이 없어요. 손으로 만든 두부의 투박함은 없고 단면의 결은 상당히 매끈해 보였는데요. 거품이나 이런 게 다 걷어졌기 때문에 그 면이 풍간하죠. 소포제로 쓰는 전형적인 두부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게 나왔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농장의 투박한 전통의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소포제를 사용해 두부를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는 검증단의 의견. 국산콩 좋은 거 쓰신 거 같아요. 우리가 무공콩이라던가 콩의 질이 보통 저희가 좋은 두부 만들 때 보면 콩도 다 고르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좋지 않은 콩들이 몇 개가 섞여 들어가면 일단 빛깔 손에서도 딱 보여지는 이런 일정한 정말 우유 색깔 이런 느낌이 많이 나오거든요. 두부의 재료인 콩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두부의 맛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몰라요? 너무 빼라. 입에 넣으니까 흐르륵 없어. 소리는 또 굉장히 딱딱하고 딱딱해요. 일정한 손이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아야 되는데 바깥쪽과 안쪽과 또 거기 내쪽과 눈감마다 이런 게가 지금 한 거의 3가지쯤 있어요. 좋은 콩을 사용해 두부를 만들었지만 고르지 않은 식감이 아쉽다는 평가. 그리고 검증단이 의심한 소포제 사용 여부. 두부를 만든 주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두부 만들 때 거품 많이 나는 건 어떻게 잡으세요? 두부를 만들 때 거품 제거를 위해 소포제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아쉽지만 우리가 찾던 두부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경상도의 한 두부 전문점. 국내산 콩 100%에 소포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식당 입구로 들어서자 다양한 종류의 국산 콩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콩을 상당히 여러 종류를 갖다 놓고 파냐.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콩을 쓰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요. 이곳은 우리가 찾는 착한 식당이 맞을까요? 두부 전문점답게 두부를 이용한 소박한 메뉴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그러니까 메뉴가 진짜 다 두부 메뉴만 하시잖아요. 다른 메뉴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너무 올라요. 이곳의 두부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검은 콩 두부인데 색깔이 맛있어. 100회보다 가격이 비싼 검은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가 검증단의 시선을 끕니다. 검은 콩을 사용하고 소포제 등 화학물질을 넣지 않는다는 이곳의 두부.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정말 홈메이드 두부 같은 느낌이에요. 두부 만들어지는 성형된 모양이라든가 눌림의 정도도 그렇고 아주 세련된 그런 건 아니어도 소박하고 질박한 그런 가정용 그런 집에서 만든 그런 두부 같은 느낌이고요. 뒤이어 주문한 두부 전골이 나왔는데요. 여기 다 검은 콩 두부예요? 특유의 검은 콩 두부와 여러 가지 해산물이 담긴 두부 전골. 흑개 같은 경우도 되게 살이 꽉 차 있고요. 지금 보면은 살 이렇게 차 있거든요. 달면 달지 비리거나 잡내가 많지 않은 거 보니까 해산물도 실험도 나쁘지 않고. 전골에 들어간 식재료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두부 전골의 맛은 어떨까? 해물탕에 해물탕에 두부 같은 거 해물 전골에 두부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인 두부가 본재료의 양념이나 식재료보다도 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두부 요리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너무 이렇게 두부에 대한 지장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주인공인 두부가 맛있는 그런 요리예요. 머리카락 어디요? 아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손님상에 나가는 음식에 빠진 머리카락 하나가 아쉬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정직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위생일 텐데요. 신발과 위생에 그렇게 나쁘다? 열심히 신경 쓰지. 저는 불맛이 약간 떠있고 약간 조금 쓴맛 같은 뒷맛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천일염 간식은 뭐예요? 연전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 간식밖에? 연전에밖에 안 나와요. 검사는 없어요? 없어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염전의 소금 간수를 사용하고 조금 부족한 위생관리로 아쉬움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하면 4년 전 착한 두부집을 찾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기대를 안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식당 입구에 위치한 두부 작업장이 눈에 띕니다. 매일 두부를 만든다면 가마솥의 위생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골목 되게 깨끗하게 다 닦아놓으시네요. 작업장 한켠엔 콩이 보관돼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 그대로 국산 콩이 맞았는데요. 콩의 상태는 어떨까? 노란 빛깔의 알이 고른 것이 두부의 맛을 기대하게 합니다. 식당 내부는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메뉴를 보니 두부를 이용한 음식과 비제와 같이 두부를 만들면서 나오는 것으로 만든 음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곧이어 주문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작진과 검증단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부가 담긴 물.
이렇게 특이하게 콩물이랑 같이 주시네. 근데 담궈주는 거는 참 아마 더 부드러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소한 맛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분들요 이렇게 먹는 게 강조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한국 때 나오는 그리고 고소 그날 우리가 먹는 것보다 이렇게는 처음 봤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두부의 고소한 맛을 더욱 살리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부의 맛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두부 자체만으로도 맛있다는 평가. 다른 전문가도 맛을 봅니다. 이 두부는 참 맛있는 두부 자체가 고소한 맛, 단맛, 부드러운 맛, 갖출 수 있는 조건 중에 그 요소는 다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까? 이게 나름 완전 특별한 반죽을 써서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그냥 심층수유로 생각하거든요. 보통 두부는 밍하거나 약간 또 그 간술 잘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좀 씁쓸한 맛이 있어요. 고소한 맛이 의외로 쓴 두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좋은 평가를 받은 두부. 두부를 이용한 음식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새빨간 양념의 두부 전골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국물부터 맛을 보는 검증단. 다른 식당에서는 과한 양념이 두부의 맛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였는데요. 이 두부 자체의 맛이 워낙에 별 맛이 없잖아요. 자극적인 어떤 맛이 있다거나 향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양념이 진해서 두부의 지역질이 많고 두부의 맛을 살리는 요리거든요. 요즘 보면 이렇게 전골 나오면 사실 색깔부터가 빨갛고 먹고 나면 되게 간이 좀 세고 조미료도 뭐 적당히 사용들 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먹으면 이게 사장님 스타일이 되게 약간 번갈아신 거 좋아하시고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고 이런 스타일이신 듯한 그런 느낌이 막 이렇게. 두부와 함께 나왔던 순물을 컵에 덜기 시작하는 검증단. 이 국물이 너무 좋으셔서 연수가 먹잖아요. 너무 아까운데. 두부의 맛을 더욱 살려준 순물의 맛은 어떤 느낌일까? 되게 간을 연한 두부 근데 비율을 좀 섞어봤거든요. 맛있고 완전 이거 맛있고 너무 아빠는 두부부터 음식까지 모두 만족한 검증단. 두부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두부가 너무 맛있어요. 그 단맛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두부에서. 이게 심층수를 하면 일반 간수 쓰는 것보다 두부가 더 단가요? 간수를 쓰면서 약간 쓴맛이 나거든요. 네. 쓴맛이 없어서 달게 느껴지고 뭐 달던데. 그래서 이 전골도 두부를 빼고 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물이요. 네. 그걸 천물이라고 해요. 천물을 용기로 예. 아이디어 말씀 좋으시네요. 간수 대신 해양 심층수 쓴다는 거. 뜬 거예요.
과연 이곳은 착한 식당이 될 수 있을까? 이곳에 대한 검증단의 최종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이 집 두부인 경우에는 양념장이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먹어도 될 만큼의 간도 알맞았고, 이 집은 정말 자신 있게 만든 두부답게 두부의 맛에 집중해서 된 그런 요리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판매하는 음식은 판매하는 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손님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자극적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사실 저는 그런 데서 조금 약간 놀랐어요. 예. 집에서 만든 두부를 집에서 먹는다? 이런 느낌.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말 특별한 비법을 갖고 잘 만드시는지도, 예, 그래서 한번 저는 검증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음 날, 실제로 매일 아침마다 두부를 직접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식당 앞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식당에 도착한 사장. 두부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보기 위해 식당으로 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사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침 식사 되나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지금 두부 만드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매일 직접 두부를 만들고 있다는 말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저희 아침 식사는 몇 시부터 할 수 있어요? 몇 시에 가서 오면 돼요? 8시 반이요? 그렇다면 두부 응고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심층수의 정체는 무엇일까? 혹시 앞선 식당처럼 일반 해수를 심층수라 하는 건 아닐까? 점심 영업을 마치고 여러 개의 물통을 차량에 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지 궁금해지는데요. 2시간가량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해양 심층수 공장. 진짜 직접 오시는구나. 많이 받아가시네. 육지에서 약 14km 떨어진 해양에서 수심 700m 아래의 해수를 끌어올린 심층수는 1등급 수질 해수로 식약처로부터 두부 응고제로 사용 허가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두부 응고제 검증까지 모두 끝난 상황. 다음 날 우리는 제작진임을 밝히고 착한 식당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한가하세요? 네.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저희가 착한 두부를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좀 두부집을 다녀봤는데 지금 이곳 식당만큼 좋은 평가가 있었던 곳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좀 어떻게 만드시는지 예쁜 촬영을 좀 요청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두부가 이렇게 맛있었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좀 어떻게 만드시는지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오픈 촬영을 좀 허락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사장. 조금 미흡하겠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착한 식당 후보 김민혜, 김정무 씨입니다. 매일 새벽 6시 김정무 씨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의 반복이지만 앞치마를 맬 때는 마음을 새롭게 무장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손님에게 대접할 건강한 두부를 만든다는 마음, 그것입니다.
두부를 만드는 작업은 불린 콩을 확인하고 곱게 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머금어야 부드러운 콩물이 만들어지기에 콩을 불리는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모두 다릅니다. 이 콩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불려놓으신 거예요? 한 7시간 반이나 8시간 정도요. 그럼 전날 밤에 이렇게 네네. 콩을 미리 불려놓은 거예요? 네. 윤기가 나고 선명한 노란 빛을 띠는 것이 잘 불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린 콩을 기계에 넣고 갈아내는데요. 두부의 재료는 콩이 전부이기에 무엇보다 콩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두부 맛은 콩이 결정을 하겠죠? 아니, 그럼요. 하천 지역에서 제가 콩을 가지고 오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콩을 골라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강원도는 일교차가 커 콩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곱게 간 콩물이 나옵니다. 콩을 갈아내니 고소한 냄새가 작업장 안에 퍼지는데요. 그리고 콩물을 내고 남은 콩비지도 만들어집니다. 콩물을 만들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두부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가마솥에 콩물을 붓고 끓일 준비를 하는데요. 두부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뜨거워지거나 쉽게 식지 않는 가마솥에 끓여야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직 시작이 지금부터 좀 힘들어요. 지금부터 예. 이제 가마솥에서 콩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저어주는데요. 힘들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 안 저어주면요 밑에 금방 눌어가지고요 타요. 이게 타면 그러니까 두부에서 탄내가 나면 그 두부 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바닥이 타게 되면 전체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신경 쓰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한 40분 정도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돼요. 네. 가장 힘든 시간이가 있는지 알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40분 해보세요. 팔 되게 아파요. 콩물이 끓어오르면 가마솥 한가득 거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은 어떻게 제거할까? 이제 끓으면 이 거품이 넘쳐버리거든요. 거품에다가 이렇게 들기름을 살짝 뿌려주면 거품이 많이 사그라들어요. 완전히 다 사그라들이는 건 아는데 예전에 어머니 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머니가 두부를 만들던 방법을 우직하게 따르고 있는 김정무 씨.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방법 그대로 지금까지 만들어냅니다. 거품을 제거한 콩물은 계속 끓여줘야 하는데요. 쉴 틈 하나 없던 두부 만들기에 지금이 잠깐이나마 숨을 돌릴 시간입니다. 이제 5분간 휴식. 휴식이라더니 청소를 하는 걸까요? 이건 지금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물을 안 뿌려놓으면 이따 이제 청소할 때 이 콩물이 이렇게 굳어서 잘 안 닦여요. 예. 이런 게 다 달라붙어요. 좀 있으면요.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하려면 짧은 시간도 쪼개서 써야 합니다. 면포를 가져와 씻기 시작하는 김정무 씨. 콩물은 이미 만들었는데 무얼 하려는 걸까요? 이제 걸러야 돼요. 걸려요? 근데 한 번 더 걸러주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원래는 안 걸리죠? 그 껍질이랑 이런 게 조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두부가 부드러워져요. 혹시라도 두부가 거친 맛을 내게 될까 콩물을 한 번 더 걸러 일정하고 순도 높게 만들어냅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보다 부드럽고 식감이 살아있는 두부를 만들기 위한 김정무 씨의 고집입니다. 면포로 다시 한번 거르자 보다 고운 빛깔의 뽀얀 콩물이 빠져나옵니다.
이 콩물에서 어떤 두부가 만들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이게 두부하고 섞이면 두부가 거칠어져요. 콩물을 짜낸 면포 위에는 미처 거르지 못한 콩 껍질과 건더기들이 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그거는 그럼 버리는 거예요? 네. 면포로 거른 콩물은 다시 한번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저는 염들인다 그러거든요. 간수, 이제 그 심층수 넣을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콩물을 굳게 하는 응고 과정. 직접 동해안까지 가서 받아온 심층수를 사용해 응고를 시킵니다. 보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응고제를 두고 굳이 심층수를 선택한 건 김정무 씨의 의지였습니다. 해양 심층수에는 풍부한 무기염류가 있어 두부의 맛을 한결 부드럽고 감칠맛 나게 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사용할 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궁금해서 돼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심층수가요, 바닷물이 짠 농도가 꼰 바닷물이 싱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되게 애먹었어요. 어머니에게 처음 두부를 배웠을 때만 해도 심층수는 알지도 못했다는 김정무 씨. 그런데 왜 응고제를 바꾸게 됐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랑 이제 그 집에서 그 두부를 만들었었어요. 민박 장사를 하면서 아침에 이제 순두부를 해서 팔았거든요. 소금을 받아가지고 소금물 간수를 썼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이제 그 소금이 깨끗해가지고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쓰면은 약간 두부가 쓴맛이 나요. 그래서 지금 할 때는 이제 요걸로 하니까 심층수로 하니까 바닷물로 하니까 쓴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느덧 9시. 이 시간이면 김정무 씨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왔어? 잘 됐어요. 맨날 이러고 있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조금 늦게 출근하는 아내 김민혜 씨. 두부를 만드는 일은 오롯이 남편이, 밑반찬을 만들고 장사 준비를 하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두부를 만드는 일도 아내의 권유 때문이라는데요. 어머님 때부터 했었으니까 이제 옛날에 배운 게 두부집이라고. 자기가 이제 뭐 자신 있는 게 두부니까 제가 두부를 권했는데. 어머님이? 네.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잘하는 게 두부니까 두부를 하는 건 어떠냐고 제가 근데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새벽부터. 네. 걱정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애가 아빠 처음에 새벽 4시 막 그렇게 나갈 때, 괜히 하다 그랬구나, 후회도 해줬죠. 두부를 만들고 있는 김정무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몽글몽글 뭉친 순두부를 두부판에 옮겨 담는데요. 하얀 빛깔의 순두부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이제 잘 응고된 순두부를 단단하게 굳혀주면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두부가 완성됩니다. 두부는 어떻게 누르고 얼마의 힘을 주느냐에 따라 완성되는 두부의 맛과 식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김정무 씨는 아직도 이 과정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해서? 1시간 정도요? 1시간? 네. 순두부를 만들고 남은 이 물은 두부를 보관하고 전골의 육수로 쓰는데 흔히 촛물이라 부르는 순물입니다. 이제 두부 만드는 작업이 끝난 듯 보였는데
어느새 주방으로 향합니다. 색두부에 쓰일 재료를 손질하는데요. 보기에 심심할 수 있는 두부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당근을 믹서에 갈아 면포에 즙을 내려줍니다. 순수한 당근즙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 아직 좀 더 짜야 돼. 순두부를 만들기 전 미리 빼둔 콩물을 끓이고 당근즙을 넣어주면 금세 콩물이 예쁜 빛깔의 주황색으로 물듭니다. 일반적인 흰두부 하나도 힘들 텐데 색두부까지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당근 잘 안 먹잖아요. 시금치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시금치하고 당근을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색깔도 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반응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초록두부의 색은 시금치즙이 담당합니다. 색을 입힌 순두부는 흰두부와 마찬가지로 두부판에 담아주고 깨끗한 면포로 잘 감싼 후 순두부에 물을 빼며 1시간을 눌러주면 눈도 즐겁고 입도 행복한 색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시금치로 만든 초록색 두부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만드는 두부의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안 만드세요? 아직은 뭐 이렇게 손님이 많지 않아서 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네. 1시간 후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몇 시간을 고생해 얻은 두부입니다. 순물이 쏙 빠지면 눌러두었던 판을 꺼내줍니다. 오늘 두부는 어떻게 잘 됐나요? 네,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된 편이에요. 잘 됐어요. 좋은 재료에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이 착한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두부가요, 이렇게 떨겨가지고 부서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탄력이 있으면 잘 된 거예요. 오늘은 예, 아주 잘 된 거예요, 이거요. 보통 두부를 보관할 때는 물에 담가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김정무 씨는 순물에 보관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촛물에다 담가 놓으면요, 그냥 실온에 놓으면 저녁 때 한 8시 넘으면 이제 망가져요. 그래서 오래 보관은 못하지만 두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담가 놓는 거예요. 색이 예쁘게 잘 입혀진 색두부도 만족스럽게 완성됐습니다. 매일 더 좋은 두부만을 생각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부를 만드는 김정무 씨. 이제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넘어서고 싶은 두부의 맛이 있기에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 있잖아요, 순두부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서도 이렇게 이제 그 손두부집 가면 일부러 이제 그 손두부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순두부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만큼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그 맛을 떠올리시면서 두부를 네.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더 잘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에요. 점심시간, 이제 정성껏 만든 두부가 손님들을 맞을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분이요. 자신이 만든 두부를 알아주고 찾아주는 손님들 덕분에 몸은 힘들지만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고소한 두부의 맛을 살려주는 순물을 부어주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두부 전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두부 전골은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두부를 좋아하고 정직한 두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고된 노동에 몸이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자신을 항상 믿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무 씨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가 있기에 오늘 착한 두부가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전거 타고 와서 그냥 한참. 자전거, 네. 영전마, 나 좀 못 도와줘요? 네. 할게. 이제 저기 12분만 한 번에 딱 해결하고 들어갈게요. 네. 여기만 12번만 다 나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자신들이 만든 음식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부부. 누군가는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두부일지라도 이 부부에겐 희망을 꿈꾸게 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이들 부부가 만든 두부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두부 하나면 밥 한 공기는 뚝딱입니다. 맛있게 먹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며 더 힘을 낸다는 부부. 거리가 먼 곳에서도 이 두부의 맛을 잊지 않고 다시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곳 두부의 어떤 매력이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향하게 하는 걸까요? 다른 집보다 두부가 상당히 부드럽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부드럽고요. 아주 연하고 육수가 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두부의 맛이 좋아 경기도에서부터 이곳까지 매번 찾을 정도로 단골이 된 분은 오늘 부인까지 데리고 또 찾았습니다. 멀리서 오신 보람이 있으신가요?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 와서 이걸 잡수니까 조금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으면 맛있네요. 옛날에 시골에서 가마솥에다 끓여서 한 그 맛. 다르지.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난다 할까? 부드럽고 옛날 맛. 가족에게 먹이는 마음으로 두부를 만드는 부부의 정성이 손님들의 입에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친 점심시간이 지나고 여유를 느낄 새도 없이 김정무 씨의 발걸음은 어디론가 바삐 움직입니다. 갔다 올게요. 네, 좋은 콩 사오세요. 네. 두부를 만들 콩이 얼마 남지 않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화천의 한 공판장. 오늘은 마침 시간이 맞아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김정무 씨에게 맛있는 두부를 전수해준 바로 어머니입니다. 가까운 곳도 아닌 이곳까지 콩을 사러 온 이유는 있습니다. 우와, 너무 좋다. 그죠? 깨끗하네. 네. 진짜 좋네. 이렇게 쭉쟁이가 없고 아주 골고루잖아. 동글동글한 게 이런 게 좋은 콩이에요. 화천에서 두부를 만들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지금도 화천에서 자란 콩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콩 사러 나오실 때 어머니랑 같이 나오세요? 시간이 맞으면 네, 같이 나와요. 네. 아무래도 같이 어머니 눈이 더 정확하시려나요? 아유, 당연하죠. 어머니 농사도 오래 지셨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두부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두부를 만들고 계신데요. 좀 뿌듯도 하세요? 아유, 그럼. 네, 뿌듯해요. 뿌듯해요? 아드님 두부 드셔보셨어요? 네. 어때요, 어머니? 아, 근데 나보다 더 잘해. 늦은 밤이 돼서야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가마솥을 청소하는 일은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요. 저희 집에서는요, 이 가마솥이 제일 귀한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청소한 가마솥에 들기름을 붓고 닦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끝낸 가마솥에 다시 기름을 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여기 만져보면 반질반질해요. 매일 매겨가지고요. 이제 가마솥을 오래 쓰기도 하고요. 들기름을 매기면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날 두부할 때 두부가 바닥에 눌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깨끗해지고. 매일매일 이런 작업도 하시는 거예요? 예, 청소할 때마다. 근데 고소한 냄새가. 내일은 더 맛있는 두부를 만들 수 있도록 매일 가마솥을 닦습니다. 두 사람은 이 가마솥에서 어떤 희망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을까요? 그냥 내 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내 와이프가 아니면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는 음식처럼 그냥 믿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좀 포근하고 이렇게 좀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람을 느껴서요. 아직까지는 후회는 없고요. 하는 동안은 계속 이런 마음 갖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건강한 재료들을 고집하고 손님들에게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내놓는 정성. 그리고 좋은 두부를 만드는데 아끼지 않는 노력이 가득한 김정무 씨의 착한 두부를 별 5개 착한 식당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두부의 주인공 김정무, 김민혜 씨 부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먹거리 엑스파일 김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짝 방문에 놀란 듯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물이 젖어서요. 괜찮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고, 왜 사모님 왜 가리세요? 아니, 저희가 서울에서 네. 쭉 사실은 전 과정을 다 봤어요. 사장님 두분 만드시고 했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자, 착한 식당 제 61호점.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너무 막 속이 막 울렁거리고 멀미 날 것 같습니다. 멀미 날 것 같으세요? 우리 사모님 어떠세요? 정말 솔직히 너무 기대 이상이어서요. 뭐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빨리 진짜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좀. 우리 저 남편분이 아직 말을 못 이으시는데 사모님 옆에서 다 보셨잖아요.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두부가 착한 두부다. 우리 두부가 정말 착한 두부다 인정을 받았는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늘 묻고 싶었던 게 편하게 두부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두부를 만드세요?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두부를 만들면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과 이제 그 노력이 들어가는 게 사실 재료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재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두부를 맛보려고 점심도 못 먹고 왔는데 착한 두부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두부잖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착한 두부로만 한 상 차려졌는데 두부가 이렇게 예쁠 수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침이 나와가지고 멘트가 잘 안 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착한 두부 잘 먹겠습니다.